나는 점점 더 자주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 꿈을 꾼다. 꿈속에서 그는 더 이상 나를 린 이모라고 부르지 않고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불러준다. 그의 눈은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열정적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이름을 린 웨이. 올해 38세다. 중년이 되면 삶이 조금 지루할지라도 정해진 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명은 나에게 큰 장난을 쳤다. 이혼은 내 삶을 완전히 산산이 조각냈다. 나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삶의 조각들을 천천히 맞추면 될 거라고 믿었지만 또 다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싹 틔울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대상은 사실상 가장 친한 친구의 20살 아들이었다. 모든 게 엉망이 되었고 내 삶도 뒤집혀버렸다. 이혼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오랜 세월 남편과 함께했던 감정은 일상적인 다툼과 냉전으로 점점 닳아 없어졌다. 그 하찮은 일상의 물건들은 사소해 보였지만 마치 무딘 칼날처럼 삶의 가면을 조금씩 찢어내고 누더기 같은 내면을 드러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다투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 문제로 서로를 비판하게 됐다.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고 함께 밥을 먹을 때조차 숨이 막혔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날 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안도감도 들었지만 앞날이 더 걱정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텅 빈 집을 홀로 마주해야 했고 늦은 밤이면 외로웠다. 가장 친한 친구 아재는 어두운 내 시절의 유일한 빛이었다. 우리는 어린 시절 학생 시절에 만났다. 함께 수업을 빼먹고 별을 쫓고 서로의 젊음과 무지를 지켜보았다. 우리는 열정도 가득했다. 나중에 각자 가정을 꾸렸고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우정은 결코 식지 않았다. 이혼 후 내가 쓸쓸해하는 걸 안타까워하며 아재는 가끔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저녁을 먹게 했다. 건강 영양가 있는 수프를 요리해주고 나와 함께 쇼핑을 가서 휴식을 취하게 했으며 나를 설득하며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의 집에 갔을 때 나는 그의 아들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알아차렸다. 수라는 막 20살이 되었고 청춘의 전성기였다. 젊고 활력 넘치고 눈은 달고 맑았다. 웃을 때는 2개의 작은 송곳니가 보였고 순진하고 순수해 보였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는 따뜻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주었고 린 이모라 부르며 슬리퍼를 건네주고 밥을 내놓을 때도 매우 예의 바른 행동이었다. 처음에는 분별력 있는 후배로 여겼지만 마음속으로는 감탄이 가득했다. 그 사건은 비 오는 밤에 일어났다. 그날 나는 아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불행히도 비가 많이 내렸다. 쏟아지는 비였다. 아재와 그녀의 남편은 급한 일이 생겨나갔고 수아만 집에 남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반기며 마른 수건을 건네주고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생강차를 우려내며 감기를 낫게 해주겠다고 했다. 불빛 아래 그의 눈빛은 고요하고 부드러웠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이상한 느낌이 밀려왔다. 나는 당황하며 눈을 낮추고 스스로를 질책했다.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후로 수란에 대한 꿈은 점점 더 잦아졌다. 꿈속에서 그는 더 이상 린 이모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속삭였다. 그의 눈은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젠과의 오랜 우정을 배신한 것 같았기 때문에 그의 집에 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를 피할수록 내 마음속에 수란의 그림자가 더욱 선명해졌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수란을 만났다. 그는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기타를 들고 있었고 젊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의 눈이 반짝였고 재빨리 달려와 내 손에서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갔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베니, 오랜만이야. 이런 거 사줬어? 무겁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는 가까이 붙어 있었고 백에서 희미한 세탁세제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다. 얼굴이 금세 화끈거렸고 나는 당황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기침을 하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파일에 있다는 핑계를 대며 황급히 떠났지만 심장은 쿵쾅거렸고 그의 미소가 머릿속에 가득했다. 아재는 내 이상 행동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듯 몸 상태가 좋지 않은지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물었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 찼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수란을 피하기 위해 아젠의 초대를 거절하기 시작했고 온갖 핑계를 대며 회피했다. 하지만 어떤 운명은 어둠 속에서 정해진 것처럼 피하고 싶을수록 피할 수 없었다. 마을에서 자선 행사가 열렸고 나는 물자를 나눠주는 일을 맡았다. 어지러울 정도로 바쁠 때 고개를 들었더니 수라는 언제인지 모르는 사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여 밀색깔의 팔뚝을 드러냈고 이마에서 가느다란 땀방울을 흘리며 상자를 옮기고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쉬는 시간 동안 그는 내게 물병을 건넸고 그의 손가락이 우연히 내 손에 닿았다. 그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따끔거림이 온몸에 퍼졌고 나는 하마터면 병을 넘어뜨릴 뻔했다. 수라는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구나. 그렇다면 내가 뭐 잘못한 거야?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동시에 원망으로도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서로를 점점 더 알게 되면서 내 마음속 사랑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그날 밤 수란이 내게 찾아왔다. 나는 아젠이 끓여준 닭고기 수프를 그에게 건네주었고 앉으라고 하고 물 한 병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물을 받아 마시자마자 내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다. 레미, 난 널 정말 좋아해. 너도 날 좋아하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러자 그는 나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다. 이런 감정은 윤리와 도덕이 어긋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일단 드러나면 아젠과의 오랜 우정은 물론 수란에게까지 소문이 퍼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열정적이었고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러자 나는 그에게 열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열정 이후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밤을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침을 뱉고 동시에 그가 준 따스함과 열정을 갈망했다. 이 감정을 끊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수란이 나타날 때마다 내 이성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상황은 여전히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어느 날 수란이 나와 만나자고 했다. 그는 해질녘의 잔광 속에 서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팔로 나를 껴안으며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젠의 화난 목소리가 갑자기 내 뒤에서 들려왔다. 뭐 하는 거야? 나는 갑자기 돌아섰고 아젠의 얼굴에는 불신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의 눈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다이어와 손을 들어 수란의 뺨을 때렸다. 화가 나서 그에게 너냐? 라고 물었다. 레미,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수란은 얼굴을 가리고 완고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알아? 하지만 감정은 통제할 수 없어. 아젠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실망과 상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렘, 왜? 나는 너를 내 여동생처럼 대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녀는 목이 메어 나머지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참歴하고 무력하다는 걸 알았다. 그 뒤의 날들은 연옥과 같았다. 아젠은 내 모든 연락처 정보를 차단했고 예전 친구들도 낯선 사람이 되었다. 수라는 아젠에 의해 집에 갇혀 외출을 허락받지 못했고 나는 매일 멍하니 살았다. 직장에서 자주 실수를 하고 내 삶은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었다. 종종 밤에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며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아젠은 그랬다. 그녀는 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이제 내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 수라는 어땠을까? 그는 아직 젊고 밝은 미래가 있었지만 나는 그를 이 폭풍 속으로 끌어들였다. 마음이 진정된 후 나는 이 도시를 떠나 과거를 모두 끊고 아젠과 수란에게 공간을 주며 나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짐을 싸던 중 아젠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 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아젠에게 긴 편지를 써서 후회와 죄책감을 토로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기차에 올라타 창밖으로 점점 희미해지는 익숙한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어긋난 관계는 마치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고 이제 마침내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남은 인생 동안 이 교훈을 가슴에 품고 혼자 상처를 핥으며 낯선 도시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모든 걸 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시간이 더 호의적이어서 여처군이 없는 상황에 다시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앞길이 가시막길일지라도 나는 이를 악물고 나아갈 것이다.